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은지. 상윤입니다. 네, 치친쇼에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바꾼 코너가 있죠. 이 원래는 미들 폴더에서 라이트랑 딥이 있었는데 여기서 딥을 월드콘으로 바꿨어요. 월드코 이거 아니 뻔뻔하게라고 써있거든요 대본에. 어머, 그런 걸 읽으시면 어떡해요? 뭐 부끄럽게. 어쩌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Worldwide 글로벌이 없는데 약간 제가 마음대로 불러볼게요. Worldwide Global Number One Content Show. 그래서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를 파헤치는 쇼다라는 의미를 담아봤는데요. 약간 짜집기 같기도 하지만 뭐 짜집기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뻔뻔해졌어 진짜. 월드콘이 이제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한데 저희도 얘기하다가 이게 제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착착.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청취자분들께서 금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 같기도 한데가 아니라 이름 아니에요? 아니, 웃기네요. 그래서 기존 딥 구성으로 진행 방식은 똑같을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딥 말고 월드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좋아요. 월드콘에서 선정한 첫 번째 작품은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영화 바비인데요. I'm a Barbie girl. 이번 기회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 제가 그 처음 봤던 그 사람인데요.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때 정도. 당시에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길래 드디어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이 올라와 넷플릭스에 있어요. 와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쿠팡 플레이에서 대여해서 2,700원에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저도요. 저 2,750원에 봤는데 에? 어디서 내셨길래? 웨이브에서. 아이 웨이브가 50원 잘못했네. 50원이들. 혹시 그러면 저는 처음 봤는데 혹시 여러 번 보신 분 있나요? 저요. 어. 저는 이거를 영화관에서도 보고 이번에 또 쿠팡 플레이에서 결제해가지고 또 봤습니다. 네, 그때 월드콘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얘기인지 인간에 대한 얘기인지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바비가 인형, 여성, 인간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와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소재로 약간 부상된 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좀 위트 있게 풀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방금 논쟁적인 소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 영화 개봉 당시에는 첫인상이 좀 별로였거든요. 진짜요? 오, 왜요? 네, 제가 피곤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피곤한 거를 인생 자체가 전 스스로 너무 피곤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도 피곤한데 내가 피곤한 콘텐츠까지 찾아봐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나왔을 때 좀 되게 뭔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쵸, 뭐가 그쵸. 됐든. 그래서 그냥 영화의 메시지가 제 의견이랑 뭐 부합하는지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하게 그냥 피곤하기 싫어서 영화를 좀 나서서 보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코어 자체가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서 한국에서는 유독 논쟁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소영 씨처럼 오히려 어떤 식으로 바비를 풀어갔을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바비라는 인형이 좀 사회가 바라는 전형적인 여성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이미지를 타파하듯이 영화 핵심 코어가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러니까 그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어떻게 하려고? 감독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좀 그런 쪽으로 궁금해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영화 초반부에 과거 여자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이제 엄마 역할만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바비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퍼지게 되잖아요. 좋죠. 근데 주인공 바비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수연 씨가 말했듯이 코르셋의 상징이 되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바비로 인형놀이를 하긴 했었는데 한국에서 자란 여자분들은 꼭 여자 혹시 안 했어요. 그래요? 아쉽습니다. 네, 콩순이나 시크릿주주 이런 인형들이 더 친숙할걸요? 저는 근데 캐릭체인지 아, 캐릭체파. 저도 네, 저 캐릭체인지 완전 좋아했어요. 저는 꿈빛 파티시엘 너무 좋아했어요. 네,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바비 영화가 엄청 공감을 하거나 아 추억이다 막 바비 뭐 이런 옷도 있었지 뭐 켄은 이런 시리즈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보기보다는 오
재현 진짜 잘했다. 음. 인형인 척 연기 잘하는데? 이런 쪽을 좀 맞아요. 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그 연출하는 과정, 메시지 이런 게 좀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비가 인형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인형다움이랑 대비해서 인간다움을 보여주려 하는 과정이 좀 그 연출 방식이나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영화의 후반부를 향하면 바비 is 바비, 켄 is 켄 이렇게 바비는 바비고 켄은 켄이야 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대사를 통해서 결국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뭐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뭐 여성들을 향한 극도의 자기 검열, 맨박스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들 영화 반응이나 플롯 위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바비랜드에 사는 바비들이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바비랜드에서 바비는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도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어쩌면 나라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지는 않았는지 조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이제 바비가 현실 세계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바비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바비랜드와는 사회적 시선과 대우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쵸. 왜냐하면 그 같이 동행했던 남성 인형 켄이 있죠. 켄이랑 다녔을 때가 너무 대비가 되고요. 네. 바비는 성적인 추파랑 더불어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켄은 야 사람들이 막 나 멋지게 보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바비랜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남성인 켄은 현실 세계를 둘러보면서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바비한테는 의아함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바비에게 여태까지의 기준은 자신이 살아왔을 바비랜드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사람들은 바비랜드가 신기한 곳이겠지만 바비의 시각으로 보니까 오히려 현실의 모습이 비정상인 거 아닐까? 오히려 현실에 우리가 무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켄은 현실 세계를 갔다 와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까 은지 씨가 말해주셨듯이 남자가 세상을 지배해 이건데요. 바비가 깨달은 바와 굉장히 상반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비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켄이 가부장제를 엄청 설파를 하고 캔더미를 만들어내요. 캔덤. 네, 현실 세계는 바비랜드와 다르게 성별만으로 판단되기에는 전문성, 자본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인과 환경이 결합된 정말 복잡한 세상이라는 게 좀 다시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까 소영 씨가 캔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캔덤의 모습이 전형적인 마초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맨박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걸 타는 켄의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비들한테 뭔가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 사회적인 남성성 다시 말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좀 재현하는 느낌? 그걸로 이제 영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전형적인 여성상, 남성상 이런 거는 딱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딱 전형적인 여성이야, 전형적인 남성이야 이렇게 딱 지목을 하고 그 사람을 기준 삼아서 채워지는 게 아닌데 정말 허성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켄이 이제 바비랜드에서의 켄과 현실 세계를 경험한 켄, 이 켄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영화가 본질적으로 수현 씨가 말씀한 것처럼 뭔가 맨박스라던가 여성차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바비랜드의 켄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약간 바비만을 위한다는 사실 이걸 되게 비관하잖아요. 맞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가부장제의 원리가 막 통하고 남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런 거에 되게 좀 되게 와우 와우띵 이렇게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바비랜드를 켄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출들을 보니까 젠더 갈등의 핵심이 본성에서 우러나온 혐오가 아니라 이 사회가 조장한 어떠한 프레임 속에서 갈등이 더 조장되고 더 극단성을 띠고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켄은 그렇지 않았는데 현실 세계에서 가부장제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그걸 바비랜드에 적용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비랑 켄, 그러니까 여성이랑 남성이 서로 동등하고 존중받는 사이인 어떠한 현실 세계, 어떠한 진짜 가능 세계 글로 갔다면 켄이 극단적으로 바비랜드에서 이런 남성지상주의 세계 캔덤을 만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만들었을까요? 저는 네, 저도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성별이든 이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차별받았고 역사적으로 혐오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캔덤을 만들었던 켄이 바비와 화합을 하고 이제 켄분하다, 켄은 켄이다에서 켄은 나다로 변화하면서 주체성을 띠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도 여성인 바비와 남성인 켄 사이 젠더 갈등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 내놓고 있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저는 바비는 바비고 켄은 켄이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 영화가 제시하는 해답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바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다소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봤는데 바비는 여자이니까 여성다움을, 켄은 남자니까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다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ken is enough, 켄분하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나다움이라는 게 제일 찾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눈에 가장 제일 보이고 판단하기 쉬운 가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눈이 크고 뭐 코가 뭐 오똑하고 약간 이런 기준들을 들이밀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실 개인 인격체로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게 영화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그냥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정답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좀 큰 흥행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페미니즘 영화라고 수식어가 붙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고 더 양극단에 치닫게 되면서 적대적인 반응이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페미니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극단성을 띠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젠더 문제를 극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덧붙여 보자면 한국의 정서상에 아직 페미니즘이 재미 요소가 되겠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양극단의 대립이 팽팽하고 관련 이슈로 인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소를 재미 요소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 최근에 트위터에서 그 미국에서 요즘 밈처럼 도는 트렌드 영상 중에 그 가스라이팅하는 남자를 패러디하는 남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봤어요. 뭔지 뭔지 알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얘네는 되게 이런 요소를 유머로 소화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또 그거 내보내기만 하면 이제 또 댓글로 와 깔 거니까. 저도 근데 사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냥 이런 이슈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조차도 피곤해서 그래서 안 봐왔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한테는 사실 바비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이 좀 더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라서 바비 영화가 딱 개봉을 했을 때 과연 바비다 이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콩순이나 시크릿 주드 영화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러면서 보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이것도 흥행 성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상윤 씨 말씀처럼 이 작품이 해외 영화고 블랙 코미디 요소를 담고 있어서 이 한국의 웃음 포인트랑 미국의 웃음 포인트가 되게 달랐던 것도 좀 요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뭔가 하면서 되게 박장대소 하면서 본 부분은 없고 그냥 약간 웃긴 포인트, 좀 약간 피식하는 포인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요이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웃음을 지녔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네, 영화는 가부장제를 과하게 옹호하는 캔들을 되게 희화화시켜가지고 풍자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사용된 풍자의 유머들이 정서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좀 과하다, 풍자를 넘어서 이건 조롱이 아닌가 이런 의견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 속에 딱 바비가 들어갔을 때 현실 세계에 나오는 그 회사 하나 있죠. 바로 바비 인형을 판매하는 마텔 회사입니다.
여기도 사실 여성 임원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없죠 그냥. 없어요. 옛날에 맞아요. 한명 그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를 가는데 거기도 다 남자고요. 바비가 거기에 가서 여성 책임자가 있기는 해라고 하니까 남자 CEO가 여기서 벌써 2명이나 있었어라고 하죠.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심지어 이제 셀링하는 그 소비자들은 여성 아이들인 거고 그러면서도 또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비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지만 현실은 이 바비라는 인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는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것조차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텔의 그런 모순성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봤던 영화의 장치 중 하나인데요. 바비와 여성이 그저 인형이랑 인간, 도구랑 인간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서로 좀 되게 현실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상징적으로 그런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마텔은 그냥 영화 보면 다 아는 것 같더라고 이 내용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비가 여성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들을 다 아는 것 같은데 페미니즘에 대한 소구나 바비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있는 거를 다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면서 맞아요.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척하기 위해서 막 어. 자랑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 되게 야 우리 회사는 성중리 화장실도 엄청 많고 여성 임원도 2명이나 있었고 이거에 되게 프라우드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역하다. 그래서 흥미롭다.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니까. 있겠죠. 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꿈을 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린 여자아이들의 꿈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아이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바비 인형으로 인해서 점점 여성을 사회적 틀에 맞추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는 뭔가 의상도 조금 눈여겨봤었는데 뭔가 그 마텔에 있는 직원들이 다 비슷한 슈트만 입고 되게 획일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요. 이런 걸 보면서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어떻게 다양하고 깨어있는 바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그 회사가 주 소비자층인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만든 이상적인 여성상이 있으니까 그에 반발하듯 여성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라고 이제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소비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 뭐 현실에도 이런 기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하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런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최근에 매출이 엄청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게 높아지고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보면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거의 헐개벗고 완전 거의 타이트한 나체 속옷을 입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CEO가 남성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뭐 그런 회사가 기억났고 이거 외에도 같은 물건 같은 품질이라 하더라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은 좀 더 비싸게 파는 거 우리가 핑크텍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비 인형이 사회에서 어떤 상징인지 이로 인해 여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저 판매하는 모습이 약간 우리 사회의 핑크텍스를 좀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된 바비,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 바비를 통해서 인간다움과 인형다움의 구분 지점은 무엇일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는 인간성을 인형다움과 인간다움을 대비하면서 보여주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극 중에 마고로비가 연기한 전형적인 바비는 완벽함에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죽음을 상상해서는 안 되고 우울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흔히들 생기는 셀룰라이트나 평발 이런 것들도 엄청 극도로 두려워하잖아요. 네. 인형이 인간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진짜 완벽한 인형 그 자체에 정말 집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비랜드의 인형다움이라는 거는 되게 무한하지만 역설적으로 극도로 유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어요. 바비랜드 속 바비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매일 저녁 파티를 뭐 열 수도 있고 정말 원하는 무엇이든 바비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이는 바비랜드가 정한 완벽함이란 기준에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비슷한 듯 다른 얘기긴 한데 바비가 인간 세계에서 살고 싶었던 이유가 바비는 무한성을 띠는 삶을 살지만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시간 속에 유한한 사람들과 유한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그쵸. 근데 반면에 인형의 삶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무한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바비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바비랜드의 바비는 무한한 세계 속에서 비인간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살아있음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바비는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 변화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비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직접 생각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욕구라는 말이 사실 인형에게 붙이기에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뭔가 이상하진 않아 보여요. 그러게요. 아마 그 바비는 글로리아랑 동기화가 되면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느끼면서 인간이 되기를 점점 욕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욕구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서 바비가 이제 캔덤이 되면서 아 몰라 나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어떤 깨어있는 바비가 그냥 바꿔주면 난 그냥 그때 나 깨워줘 약간 이런 식으로만 했다가 글로리아가 도와주면서 캔덤이 다시 바비랜드로 바뀌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인간은 정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네, 존재구나. 이러면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에게 생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좀 철학적으로 말해보면 유한성 속에서 피어난 무한함이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 성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 소리냐면 인간이 되게 불완전하잖아요. 맞죠. 근데 바비랜드는 정말 완전한 그 틀에 박힌 그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불완전성을 토대로 인간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기회들을 체험하고 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인간다움의 아주 중요한 성질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영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바비는 그런 뭔가 주체성, 자율성 이런 것들에 매료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성에 매료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고요. 네. 자, 오늘 2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느끼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했던 것처럼. 못하겠는데. 시작. 시작.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이거 빠르게 에이. 말하는 거잖아. 못하겠어. 굴려야죠. Worldwide Number One Content Show라고 너무 잘하는데? 하시죠. 네, 그 이제 월드콘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 자 영화 바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빠질 수 없죠. 네. 상윤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한번 한 줄 평을 남겨봤는데요. 유한함, 그렇기에 무한함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철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철학가 호소를 하고 싶나 봐요. 오. 그 여성 차별이라던가 인간의 모순적인 부분들이라던가 현실 사회 속 인간들한테 우리가 좀 질릴 때도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미친 세상이 진짜 가끔은 저 세상 진짜 싫다, 혐오스럽다 이럴 때 분명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한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여성운동과 같은 사회적인 운동이라던가 페미니즘과 같은 사회적 흐름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지만 그렇게 무한하다. 그게 바비가 전한 메시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은지 씨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나도 무엇이든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지구랜드잖아요. 그래서 지구랜드에 사는 우리는 어떤 우리든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에 충실하는 평범한 나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든 그냥 내가 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좋은 영화 것 잘 보셨네요. 포부네요. 포부 감사합니다. 완전.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면 잊지 말자. 다음 저는 소영 씨 해볼게요. 약간 동진쌤 바이브로 조금 그니까 딱 동진습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빨간 안경 아저씨? 빨간 게 써야겠는데? 네 동진쌤 바이브로 조금 해봤는데 네. 바비 세계관에 과몰입한 메시지 맥시멈 리스트 영화라고 해봤습니다. 메시지 맥시멈 리스트. 네, 이게 왜 맥시멈이냐면 뭔가 젠더 갈등이나
젠더 갈등이나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주제가 사실 좀 뻔하고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란도 엄청 많고 엄청 복잡해서 제가 뭔가 평소에는 깊게 생각해보고 싶진 않았는데 뭔가 이 시간 덕분에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익했어요. 공부를 하셨군요. 네, 공부하듯이 요.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어쩌면 지구도 바비랜드? 인데요. 좋아요. 이 반응 뭐야? 저는 사실 왜 반응이 그렇냐면 이거 마스크 걸 일어나실 때 수현 씨가 어쩌면 우리도 긴 몸이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맞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가지고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쵸 있겠죠. 네, 설명해 이유 보시죠. 들어보세요. 네, 일단 이제 바비가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바비가 사는 곳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이긴 하지만 바비가 사는 곳은 곧 바비랜드니까 그걸 일단 보면 일단 한번 1번 되고요. 어쩌면 이제 지구도 바비랜드가 됐다. 네. 그리고 2번 그리고 영화상에서 바비랜드는 이제 원래 바비랜드였다가 캔덤이었다가 변화된 바비랜드 이렇게 바비랑 켄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인간 세계의 이 지구라는 곳은 죽음이라는 똑같은 엔딩을 두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 바비가 또 인간이 됐으니까 뭔가 지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뭔가 그런 기대를 담아서 똑같이 어쩌면을 써서 써보았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심지어 그때 저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멘트였어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김몸이가 그게 아마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카드뉴스의 코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4개 중에 하나는 이제 카드뉴스로 새로 개정이니까요. 뭐가 제일 괜찮으세요? 혹시 어쩌면은 괜찮지 않으세요? 별로인가? 괜찮은데 저도 맨 처음에 괜찮다 잘 썼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싶어가지고 저는 태습 계정 심지어 살펴봤어요. 오 있더라고요. 세심하네. 네. 이 추악함을 해부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이번에 월드콘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요이. 예,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태습이었습니다.